네, 소개받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입니다. 발제 자료가 내용이 좀 많고 다루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궁금하신 부분은 발제문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제하게 될 그 주요한 내용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인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인데 부제를 국가균형 성장에 기반한 중앙지방의 역할 재설정이라고 달아봤는데요.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그 화두는 성장, 진짜 성장입니다. 이 성장 관련된 거에 대한 방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성장을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좀 벗어나서 좀 더 그 균형 발전과 균형 어떤 기본적인 그 국토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 방식으로 접합을 시켰습니다. 뒤에서 이제 발제문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큰 문제인식은 인구가 소멸되고 있거나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일자리와 먹고 즐길 것이 없기 때문인데 지난 20여 년 동안의 균형 발전 정책은 그러면 그 비수도권, 소멸 지역의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거기를 좋게 만들어줘서 수도권 수준까지 올려주는 데 좀 그쳤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그 지역 내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각종 계획들을 넣었는데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산업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구역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체 국토공간에서의 연계를 고려해서 큰 초광역 단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데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는데 받을 수 있는 돈 그릇이 각각 분절적으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 큰 계획을 내 돈 주머니에서 수립을 해서 지출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계획은 크지만 거기서 나가는 돈은 내 주머니라고 한다고 할 때 사업을 조정하고 지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가장 큰 방점은 이 인구 위기가 결국에는 국가의 성장의 동력을 저하를 갖고 왔고 더 이상 수도권 1극 체제로서 국가가 성장하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 수도권의 리스크나 이런 성장에 대한 이 비용이 결국에는 부담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5극 3특이라는 이 지방의 어떤 우대 정책, 지역의 권역을 형성해서 대폭적으로 산업과 일자리들을 내려보내고 권한을 줄 수 있는 그 정책을 통해서 국토 공간을 대전환하는 게 답이다. 물론 비슷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방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더 이상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는 거에 인프라 조성이 좀 그쳤다면 지금은 수도권의 성장이 유발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지방에 분산시키면서 국가의 성장판을 5개의 엔진으로 확대시키자. 이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어떤 국토 종합계획, 그 발전 계획의 큰 방향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논의는 전체 지금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걸 지향하는지 계획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중앙과 지방 정부는 뭘 해야 되는지, 이 국가의 전체적인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궁금하셔서 오셨을 텐데 인구 소멸은 정말 백약이 무효한 건가?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 그래도 좀 출산율이 반등을 했지만 0.8 정도의 출산율로 이게 과연 충분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흐릿하지만 갖고 계시는 유인물 제일 그 오른쪽에 하늘색 박스를 봐주시면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인구의 소멸을 유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의 전체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그 피드백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수도권으로 몰리고요. 수도권에서는 경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높은 집가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을 인구가 부족하고 수도권은 인구가 넘치지만 출산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인구 밀도가 1%가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이 0.38%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집중되면 전체적으로 다 침체되게 마련인 거예요. 전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 그 기준을 보면 2015년 부분인데 부울경 쪽의 그 성장 동력들이 저하되면서 중국에 추월되면서 전체 국가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여러 기반 시설과 국가 전체 인구의 어떤 변화 그리고 수도권의 집중이 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쇠퇴의 길로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심화된 부분은 여러 수치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가 77%가 수도권에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 인구 순유입은 뭐 조금 줄어들었긴 했지만 2만에서 3만 명이 계속 연간 순유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에서 제가 이 표가 좀 복잡하긴 한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건데요. 5만 미만의 과소 지역은 예전에도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군 단위.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인구 5만에서 20만에 있는 중소도시가 군 단위로 수축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시 인접 지역의 군은 이렇게 이제 지역의 거점을 형성하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 시내 쪽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거기서 이제 주변 군 단위에서의 어떤 권역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남원시, 뭐 익산시 그렇게 좀 인구 10만에서 15만의 요 중소도시들이 그 역할에서의 거점의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 인구 자체가 아예 줄어들기 때문에 군 단위까지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인구는 다 수도권 쪽의 대도시로 진앙해가 돼서 2024년에는 수도권의 100만 이상의 도시는 늘어나는데 지역에서의 거점을 역할하던 중소도시는 줄어들어서 인구 5만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어떤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계속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 여러 기업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문제가 발생되냐? 그러면 이 인구가 몰리는 지역에 더 많은 인프라 투자가 갈 거고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체 저희가 그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 226개 중에 43%, 100개가 넘는 지역이 인건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른 형태의 보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 수도권에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그 비수도권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경로 자체가 복잡하고 뭔가가 비용이 계속 들다 보니까 살고 있는 주민이 원하는 만큼 인프라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럼 결국엔 또 그 인구는 수도권으로 유출합니다. 이 표는 좀 신중해서 해석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냐면 같은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대도시에 공급하는 것보다 그 인구 소멸 지역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 뭐 수도 요금, 수도를 뚫어서 저 끝까지 마을까지 보내는 거랑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일괄 보내는 거랑 비용 차이가 있겠죠. 이거를 간단하게 세입과 세출 비율로 해서 보면 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련해서 가는 그 비용이 이 수도권에서 집중되어 있는 곳에 비해서 6배만은 더 많은 비용을 서비스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인구 과소 지역의 인구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계속 좀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를 개별 지방자치단체 226개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초광역단위 어떤 계획 수립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에 말맞추어서 전국이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그 이름 하에서 통합을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각종의 그 큰 권역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일단 현재의 그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모든 것들을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고 이 부분을 과거랑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국토, 사람,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같이 놓고 살펴봤고요.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에 대한 충당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됐다면 전체적인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역으로 넘겨주자.
그런데 기업이 아무리 좋은 투자 조건과 세제 혜택을 간다고 하더라도 비수도권으로 가진 않죠. 그 기업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교육 여건, 정주 여건이 맞춰줘야 됩니다. 결국엔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권역이 필요하고 권역 내에 들어갈 산업, 교통, 일자리, 정주 여건이 패키지로서 한 지역에 맞춤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개별 지자체가 각각의 부처의 고유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이 큽니다. 하나 사업 추진하려면 다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의 총리실 산하의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협의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정부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고 총리가 정리하겠다. 반면 지방에서도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작은 규모로서 한다기보다는 큰 권역을 행사해서 그 권역 단위로 묶겠다. 그게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5극 3특입니다. 요 표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의 균형 성장이 기존의 균형 발전에 비해서 어떠한 차별점을 갖고 있고 역대 정부에 비해서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한 표라서 요 발제문 중에서 요 슬라이드는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문제인식하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는데 산업정책과 공간정책을 큰 축으로 두고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과 자치 역량을 기반제도로 설정했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파견을 가게 돼서 이 계획을 좀 수립하게 되었고 이 계획에 관련된 가장 핵심은 지방 그동안 20년 동안 못 해왔던 제도적인 것들을 초기 단계에 빨리 설정을 하자였습니다. 이 계획을 그대로 지방시대위원회가 받아가서 5극 3특의 미래 전략 설계도라는 이름으로 9월 30일 날 확정합니다. 정부 출범하고 나서 거의 이제 3개월 이내, 100일 이내에 이런 내용들이 정리돼서 계획 단계로 확정되는 건 속도를 낸 거죠. 뭐가 달라지냐? 5, 3 합치면 8개지 않습니까? 국토공간을 크게 8개 단위로 우리는 보겠다. 그 중에 극은 이제 중심지인데요. 중심지는 광역시를 좀 의미합니다. 기존의 광역시가 성장 동력 저하나 GRDP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지역 권역에서의 거점을 형성할 수 있게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메가시티를 5개 정도는 크게 만들자. 선거를 거치면서 삼수도론에서 5극 3특으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만 두 개 다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17개 시도 단위에서 분절분절해서 정책을 내려보내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방이 성장할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개헌 논의도 지금과 같은 작은 규모의 지방의 정부 규모로는 지방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더 큰 규모의 어떤 체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부합되고 있는 확실한 권한과 기능을 주는 것이 방정입니다. 그래서 8개 8도 체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행정통합이 있는 지역은 기존에는 사실 하나의 권역이었는데 광역시로 분리됐다가 다시 원복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권역 내에서 더 이상 분절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 안에서의 극을 형성해서 산업, 정주여건, 일자리, 교육을 패키지로 주겠다. 그러려면 돈을 큰 주머니로 받아야 되겠죠. 그 받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계획에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요 내용들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각각의 제일 중요한 거는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묶고 5개 성장 거점, 메가시티를 통해서 확실하게 지역에 힘을 실어준다가 이재명 정부 5극 3특의 주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그림을 보시면 지도가 크게 되어 있는 메가시티 산에서 중소도시, 인구 소멸도시까지 공간을 연결시키는데요. 산업을 주는 거 하나 있고요. 권역 내에서 교통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교통망을 확충시켜주는 거라서 예타 면제가 필요한데 예타 면제되면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재정당국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세수가 조금 거쳐서 이 내부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교통망이나 급한 그 기관 시설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돈이 좀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광역행정 통합 부분인데 대구 경북 통합으로 시작이 됐다가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그래서 전체 3개의 통합특별시가 등장할 뻔했습니다. 다시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출범이 성공한 건 광주 전남 특별시인데요. 이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광역시는 도에서 분리가 된 지역인데 행정구역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 뭔가가 원활한 권역 단위에서의 큰 교통망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수립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그냥 같이 권역화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협력권 불일치, 거점 기능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 지역 내 격차 확대, 그리고 여러 행정구역에 걸친 신도시 때문에 정주 여건과 삶의 질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개편이 필요한 문제의식이 지속적으로 된 겁니다. 세 개의 특별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왜 우리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통합특별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제시가 돼 있고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와 기능에 대한 내용들이 특례의 형태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좀 행정학자 입장에서는 이 방식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원하는 각종 기능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중앙부처는 그거에 대한 큰 검토 없이 다 잘라내서 이 통합특별시가 뭘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권역을 행사하기 위한 충분한 기능이 법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검토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광주 전남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나머지 지역이 통합할 때에 대한 법제 정비와 모형들이 좀 고도화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인구 소멸의 문제는 도저히 이제 개별의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국가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제가 입사했을 때 10년 전에 인구 그 합계 출산율이 1.16%였거든요. 1.16이었어요. 1.16명. 근데 그게 너무나 큰 국가의 위기여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행안부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구를 총괄할 수 있는 조정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인력을 딱 3명을 줬습니다. 그 3명 인력을 부시장 밑에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인구 관련된 저출산 계획을 수립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인구의 문제는 너무나 구조적인데 지자체에 내려간 3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10년 뒤에 그 인력들이 어디로 갔나 보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업무, 주민자치 현안을 업무를 하고 대부분은 복지 업무 쪽으로 복지부서로 인력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인 지방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인력을 주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정확한 방향으로 인구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준과 제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고 권역 단위로서 크게 만들어주고 크게 만들어진 권한 내에서 그 단체장이 지역 내 공간 거점이 그 큰 목적에 부합되게끔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줍니다. 그리고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계획들은 그 5급 3특 미래전략 설계도라는 이제 저희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개별로 하는 걸 통합해서 묶어주고 지방이 훨씬 더 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걸 국가가 하겠다입니다. 지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은 구조 형성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토론자분들께서는 그 내부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할 건지 중심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일단은 덩어리를 키우고 좀 작은 권역에서의 이기주의 시각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급과 3특별로 각각의 그 권역의 목적에 따라서 추진에 대한 방향을 좀 상이하게 제시하고 그 밑에서 통합된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와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기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기초가 못하는 경우를 광역이 하는 보충성의 원칙에 사무배분을 입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 권역을 형성해서 산업과 일자리 정주여건을 하는 거는 권역 내의 기초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조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도 같이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